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돋보기. 오늘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윤종열 서울경제신문 수도권 취재본부장, 경기도의회 시흥시 안광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법무법인 인본의 권동익 변호사, 경기도의회 수원시의 김봉균 의원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볼 텐데, 먼저 두 분 의원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의원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솔직히 이제 초선이다 보니 이제 아직 경황이 없습니다. 이제 의회 돌아가는 상황도 배워야 되고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회기 없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고민해 나가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부지런히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게 보내고 계시군요. 그리고 김봉균 의원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저도 안 의원님하고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4년간 펼쳐질 의정 활동을 좀 준비하는 준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 또 다른 분들 각계 전문가분들 찾아뵙고 조언도 많이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장 소관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산하 기관이 많아서 뭐 경기관광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많아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네네. 지금 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의정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두 분 문광희 소속 의원분들이십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초대를 했으니까요. 고견을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워라밸 열풍이 불면서 문화예술 정책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저녁에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화 융성. 지역사회의 문화생활 정책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해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어떤 문화예술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해결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자. 오늘의 주제,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과제는? 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경기도 역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 기자님, 핵심적인 기조는 어떤 건가요? 네,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이 공정 아닙니까? 네네. 이 공정에 걸맞게 누구나 소외 없이 차별 없이 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에 5대 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보면 열린문화광장을 운영해가지고 소규모 문화 공동체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제 열린문화광장이라는 것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미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문화의 날을 지정했는데 이 문화의 날이 지정이라는 건 문체부가 원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문체부하고 이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소외계층까지 이 모든 것을 부담듬겠다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초단위별 미디어 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DMZ 공연 예술을 갖다가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DMZ라는 게 세계적인 이게 지금 인지도가 높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곳에서 라이브 공연이라든가 남북 간의 어떤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도가 사실 또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니어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고령화의 문제를 기본적인 복지에 초점을 두었고, 좀 더 추가하면 노인 일자리 정도로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 문제는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여가 생활에 대한 고민이 더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2018년도 경기도 시니어 문화예술 정책 관련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올해 6월까지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 남부와 북부를 보면 지역 내 문화체험 이용률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시니어들이 교육과 참여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또 시군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등 이용 시설의 숫자와 또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 그 시설 이용 접근성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 지역의 시설 확충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통수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시니어들의 문화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 체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시니어 문화 예술 체험 평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와 함께 또 권 변호사님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화 자치, 문화 분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화 자치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문화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또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자의 자치구인 시군구가 이제 다시 수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식이죠. 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문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일종의 예산을 따오기 위한 공모, 문화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그 예산을 내려주는 형식입니다. 네네. 이제 문화자치, 문화분권은 그런 구조를 좀 탈피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도농이 혼합된 광역자치단체잖아요. 예. 각자의 문화적인 상황도 다르고 문화를 항유할 수 있는 기회도 다르고 교통부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자치구에서 문화정책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게 전반적인 국가의 문화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을 좀 지방으로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져오는 예산안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서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문화 예산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요. 두 번째는 운영의 방식도 좀 독립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될 필요가 있고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면 문화와 관련된 재단들이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좀 효율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이게 헌법을 바꾸자는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의 개념과도 유사한 것인데 그 행정 조직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조례의 권한도 대폭해서 경기도를 예를 들자면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와 관련된 조례안을 폭넓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자, 문화 자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방법론적인 부분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김현익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앞에서 권 변호사님이 워낙 구체적이고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뭐 거기에 좀 같은 얘기지만 첨언을 하자면 우리 뭐 엘시스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술이란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어떤 문화라는 것이 관 주도의 어떤 형태에서 관 주도하는 문화의 정책 그리고 행사 뭐 기타 이런 것들의 어떤 소비자로서 지금 어떤 도민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그것들을 좀 탈피해서 문화를 직접 창조하고 또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발상에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흘러왔던 방식보다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안 의원님께서는 어떤 제안 해주셨습니까? 네, 뭐 권동익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중앙에서나 지자체에서 일괄적인 어떠한 계획을 잡고 그거를 갖고 이제 지자체로 내려주고 이런 형식의 지금 그 문화 행사들이 대부분인데요.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지자체의 축제를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 지자체의 축제를 봐도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그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자기들이 공연하고 싶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런 공연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을 해서 같이 지역의 특성이나 또 그 축제의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문화 자치구 분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바뀌어 나갈 때 실질적인 문화 자치와 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잘 형성이 되면 부산 감천마을처럼 지역의 관광 사업으로도 육성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또 문화예술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문화분권의 중요성을 살펴봤고, 그리고 또 화제를 좀 바꿔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문화재단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경기도에는 이게 대표적인 그 문화예술 공공기관이 그 경기문화재단하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기관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TF팀을 꾸려가지고 TF팀은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정도가 꾸려진다고 합니다. 네. 구성 인원은 모두 11명인데요. 그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의원이 이제 2분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뮤지엄 직원 그러니까 각 기관별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네네. 이제 이게 좀 독특한 건데요. 그래서 뭐 노조라든가 이런 걸 좀 의식해서 그런지 한 2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별 추천한 전문가 이런 분 6분 해서 이제 11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 TF팀은 그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기관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그 뮤지엄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2개의 미술관, 백남준 미술관과 어린이 박물관, 네. 그다음에 경기도 박물관, 실황 박물관, 종복사 선서 박물관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미술관이 2개 있고 나머지 4개가 박물관으로 구성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운영 자체가 효율적으로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위탁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게 효율성으로 맞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개별 또 사업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공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네.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보면 2016년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위탁 사업을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노조라든가 직원들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직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경기도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화 말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법인화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노조 측에서는 뭐냐면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지켜줘야지만 예산 확보는 해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법인이 나가면 어느 정도의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네네. 창출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그냥 지원받고 법인은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도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자체가 이제 경기도에서 운영한 건 당연히 아니죠. 경기도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지원을 해서 네네. 문화재단에서 산하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의 위주입니다. 영리 사업은 할 수 없는 구조이고요. 당연히 비영리 사업 위주니까 예산을 받아서 어떤 공적인 네네. 문화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영화라는 것은 이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산하기관의 공립뮤지엄을 일반 사기업에 맡기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을 따로 그러니까 어떤 외주를 주는 거죠. 위탁 형식으로 돈을 지급할 테니까 이거 낚시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네네.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말들이 왜 나온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성찰의 기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민영화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문제가 아니라 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로부터 많은 세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과연 문화 정책을 펼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네. 이 민영화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이 TF를 이제 구성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에 대한 어떤 이전의 어떤 비효율적인 문화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사기업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문화니까 맡길 수 없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TF에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민영화는 어떤 운영이나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그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죠? 네. 대놓고 얘기하면 경기문화재단 공공기관이잖아요. 네네. 요즘 젊은이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공채를 시험을 쳐서 예, 어렵게 예.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치 공무원 조직처럼 약간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네네. 이렇게 민영화 추진하는 것은 아마 그런 조직을 일반 어떤 사기업의 어떤 경쟁이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그 차이라는 점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 앞에 처음에 좀 설명을 잘해 주시긴 했는데 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두 기관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일단 문화 관련돼서 좀 변화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경기도 문화재단은 아까 네네. 말씀드렸는데 6개의 그 산하 그 박물관과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금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고 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는 정책 연구 기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화 예술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할 기관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네. 6개에 대한 기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만을 갖다 운영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는 그럴 겁니다. 자, 주어진 예산이 1,000억인데 이 가운데 한 600억 정도는 위탁 사업에 이걸 갖다가 행사를 하는 거고 네네. 나머지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보면은 인건비가 한 6, 70%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6개 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무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면 순수한 연구라든가 정책 문화적을 갖다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기능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예. 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그 예술단원이 있습니다. 국악이라든가 예술단이 있는데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예술 학대가 오히려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서 학들에서 곳곳에서 수혜받는 계층에 가서 문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인들이 많이 그냥 그런 게 표출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솔직히 뭐냐면 이 대표성을 띠고 양 전당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낙하산성 인사들이 좀 온종일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들도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이 아무래도 좀 그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얼마 전에 그 두 기관에 대해서 저희 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의 이야기라든가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인사의 불합리성이고요. 또 네. 하나는 어떤 그 조직 자체의 비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비효율성은 조금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조직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진이 돼서 내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실은 어떤 좀 이렇게 낙하산 인사라든가 네네.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 어떤 조직의 비효율성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문화재단의 예를 들자면 정책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실도 사실은 어떤 제안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요. 정책실 예산이 7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 근데 7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중에 64억 정도가 그 박물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물관 개보수예요. 박물관 개보수하고 진입로 고치고 그 정치하고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특별전이라든가 뭐 이런 박물관 고유 업무. 그래서 저도 그때 지적을 한 것이 이것이 정책실이 아니라 박물관 업무팀 아니냐. 근데 거기에 7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의 어떤 문화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집행되는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르게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 생각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안 의원님, 아무래도 네. 이제 도의회가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좀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어쨌든 뭐 경기문화재단 이제 우리 그 윤중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1년을 행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박물관과 재단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6개의 뮤지엄이 각각의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경기문화재단은 전체의 어떤 그 컨트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600억 정도가 경기도에서 위탁받는 그런 무슨 공연이나 이런
대행 사업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이런 대행 사업보다는 그 6개의 뮤지엄에서 스스로 발굴한 어떠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예산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좀 형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경기도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그 예술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정해진 공연들만 매년 비슷한 공연들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문화 공연을 아까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그 문화 향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가는 공연.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보면은 뭐 국악단도 있고 뭐 합창단도 있고 여러 이런 단들이 있는데 이런 예술단들이 문화 공연장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31개 지자체의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좀 찾아가는 그런 문화 공연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희 그 경기도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에서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 차원에서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예술의 전당 예술단에 대한 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TF팀이 10월 말까지 내용물을 도출한다고 하니까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더 살펴보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문화 정책 가운데 추진 중인 내용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문화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그 교통 영향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교통이 유발되지 않는지, 네네. 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는지, 삶의 질에서. 그런데 이 문화 영향 평가제는 이 두 환경 영향 평가제라든가 교통 영향 평가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두 밑에서 말하는 두 아래에서 좀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법상으로. 네네. 근데 이제 문화 영향 평가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컨설팅하고 비슷하다는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이제 올해 1월에 최근에 네. 들어와서 이제 경기도 그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라든가 가평 등 북부 지역 6개 시군 대상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그다음에 여수시 시립미술관 건립 등 이 3개에 대해서는 이 문화 영향 평가제에서 컨설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네네. 자, 문화 영향 평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이 올 초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됐고요. 김 의원님, 그러면 문화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특히 경기도라는 지역 그리고 도농 복합 지역이고요. 네네. 그리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어떤 문화적 어떤 정책들이 반영이 됨으로써 도민들께서 어떤 문화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대로 정책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아우르는 거로는 이 문화 영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나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향 평가를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실질적으로 결과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규범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그런 규범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9월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가을에 축제들이 참 많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행사들이 사실 지역 경제 보탬도 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지역 축제 어떻게 좀 가보셨어요? 예,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노력하고 네네. 있습니다. 제가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 보니까 9월 달에 경기도 지역 축제가 총 44곳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안 의원님 지역구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네. 시흥 갯벌 생태공원에서 이제 펼쳐지는 시흥 갯벌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연희 신바람 아시아를 주제로 해서 경기 시흥 아시아 전통 연희 축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좋은 축제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네. 수원은 우리가 김 의원님 지역구인 수원 같은 경우는 늘 하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하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 도서 축제, 경기도 도서 축제도 예정이 돼 있는데 많이 홍보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축제라는 게
1995년 이제 민선 시장이 당선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시작을 위한 목적으로 축제가 많이 이제 개최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안 맞는 보여주기식 축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라는 게 대부분 아마 적자인 상태. 이 문제들이 많고 또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축제들이 사실은 이거 지역의 어떤 경제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큰 어떤 이벤트 기업을 위한 축제로 이제 경향이 돼버린 경향이 있어서 네네. 이제 저는 지역 축제가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축제여야 된다.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축제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뭐 관광지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축제들이 매우 우리가 인기 있고 요즘에 한국 관광객들도 일본의 대도시보다는 일본 중소도시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관광 수익도 늘어나고 지역 축제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경기도에는 뭐 축제가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이천 뭐 쌀문화 축제, 경기도의 수원 화성문화 축제 이렇게 많죠. 됐는데 이제 한 경기도에서 꼽기는 한 15곳을 이게 대표적인 축제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축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는 봄과 가을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봄에는 이제 꽃을 중심으로 한 꽃축제, 가을에는 농산물 수확철이니까 농산물하는 수확에 대한 결실의 축제 이렇게 해서 양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급조된 축제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급조된 축제라는 것은 그때그때 인기몰이식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보통 축제라는 것은 인물의 중심에 두느냐 안 그러면 지역의 어떤 그 지역 특성에 중심을 두느냐 네네.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거 중심을 두느냐 하는데 이 두 개 거기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기 때문에 재미를 가미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축제가 뭐냐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풍물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네. 그야 축제의 본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가미가 필요할 거고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주도 소위 말해서 의전용 축제라고 일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전용 축제를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의전용 축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걷어낼 건 걷어내고 효율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소비자 중심의 축제가 돼야 되고 지역민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축제의 어떤 특성이나 타이틀을 보다 보면 어떤 그 틀에 갇혀 있어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의전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혹시 그 두 분 의원들께서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역 축제가 경기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경기도 저희 산하 단체에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관광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좀 그 인프라를 구성하든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이 지역 축제와 관광 이것이 저희 뭐 내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좀 안을 마련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네. 또 이 우리의 그 경기도의 많은 축제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역민에 국한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관광과 연결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먼저 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예, 좀 축제들이 잘 되고 있는 축제들, 네. 좀 외국에도 그렇고요, 국내도 그렇고 잘 되고 있는 축제들 보면 참여형의 축제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네네. 이거 객관적으로 구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직접적으로 그 축제의 주인이 되는 모든 참여인들이 그 축제의 주인이 되는 그런 형태의 축제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옥토버 페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토마토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 저희 지역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문화제가 있는데 화성문화제는 이제 정조대왕의 능행차가 이제 그 시연이 됩니다.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진 사람들이 그냥 항상 하던 분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민들을 그 안에 끌어들여서 시민들이 같이 능행차를 하고 네. 이렇게 직접 그 축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축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축제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장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께 여쭙길 잘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폭넓은 내용들이 더 다양하게 도출이 됐어요. 참여형 축제가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2018년 올해가 경기 천년의 해입니다. 고려 현종 9년 때 2018년에 이제 그 서울 그 외곽 지역을 경기라고 부르면서 이제 명칭이 사용이 된 건데요. 경기 천년 관련해서 경기도가 또 상당히 분주합니다.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관련한 행사들 좀 챙겨볼까요? 네. 경기도라고 불려진 게 뭐 고려 현종 때 그래서 네. 그 천년제가 돼서 이제 우리 경기 천년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12개의 도시, 개성을 포함한 12개 도시를 해서 이제 경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축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게 경기문화재단의 경기 천년 도큐 페스타. 그래서 그 기록을 의미하는 도큐와 네네. 도큐멘트 네. 그리고 뭐 페스티벌 해서 도큐 페스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뭐 전시, 교육, 학술 행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여기 좀 눈에 띄는 거는요. 경기도 박물관에서 그 7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그 열리는 그 고려 도경 특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900년 전에 어떤 이방인의 눈에서 본 우리 그 고려의 모습, 코리아 방문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또 실학박물관에서 경기 정명 천년 기념전으로 열리는 택리지라는 특별 전시가 있습니다. 네. 이거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 꼭 가보겠습니다. 역사와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행사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안강규 의원님도 한번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 됐을까요? 이번에 이제 경기 천년 대축제에서 저는 좀 특이하게 봤던 게 그 경기도 전역의 특산물로 천년 밥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네. 우리 숨어 있는 또 장인들을 발굴해서 경기 천년 장인 발굴단 등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31개 시군의 축제와 연계해서 경기 천년 행사를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부터 지역 축제를 좀 찾아보신다면 이제 좋은 가을에 좋은 축제들을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저희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흥에 갯골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내만 갯골을 자연 그대로 갖고 있고요. 여기서 소금 체험 행사라든가 머드팩 체험 행사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우리 경기도의 네. 축제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경기도의 그 가을 관련 축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 어디를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홈페이지나 이런 관광공사 홈페이지라든가 관광공사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 네. 각 지역의 그 시군구 일선 31개 시군 그 지역 홈페이지 그다음에 경기도청 관광과 이런 데 문의하면 뭐 네. 그러니까 넉넉한 정보를 얻을 수 축제가 있어요.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뭐 홍보를 좀 열심히 우리가 축제에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차를 운전하다 가다가 이렇게 육교 같은 데 상단에 붙어 있는 축제 뭐 기간 해가 그걸 네. 보고 보통 참조를 하는데 홍보가 중요하죠. 예, 네. 좀 알리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축제는 지금 잘 되는 축제는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가 있는 곳, 자연 환경이 좋은 곳. 네네. 올해 같은 올 겨울에 그 연천어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결국은 자연과 어떤 문화재가 있는 곳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연과 문화가 없는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네. 나가야 된다. 이 경기 천년도 마찬가지죠. 사실 경기 천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기만의 어떤 흥망성쇠 네. 그리고 경기의 어떤 화성의 문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축제를 아주 너무 큰 목표를 두지 말고 네네. 시군구에 31개 시군구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쭉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자연과 문화가 있는 곳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문화가 기반이 없는 곳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경기도에서 좀 더 예산을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축제가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축제가 많아요. 사실 보면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축제들이 예, 너무 예. 많은데 축제가 너무 방만하게 너고 많은 것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축제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화성문화 축제 경기 수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네. 그게 이제 서울하고 이제 경기 이렇게 전부 모두가 이제 힘을 합쳐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참여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굉장하고요. 근데 올해도 아마 큰 기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뭐 다양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봤는데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첨언을 좀 해주실 게 있다면 순서 상관없이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까 네.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문화 공연을 하려고 그러려면은 사실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고 또 힘이 빠지니까 네.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또 그다음에 또 그 관람을 하려고 그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경기도하고 의회가 접근성도 좀 좋은 공연장 이런 데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연도 어떤 장르를 좀 이제 시니어 계층에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비 어쨌든 간에 직장이 없으니까 비용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면서도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좀 정책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제가 또 이제 보면 DMZ 지금 영화제가 이제 다큐 영화제가 조만간 열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큰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충분한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사실 문화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또 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박물관이나 고급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문화를 항유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대중가요나 아주 일상에서 또 문화를 항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다양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 각 지역의 소도시도 전통시장도 있고 좀 문화를 좀 활발화시키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결국 문화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들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네네. 관광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큰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소도시마다의 작은 문화 광장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각 중고등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젊은 문화인들이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네네. 장소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게 오히려 문화 자치, 문화 분권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접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네. 되는데 저희 경기도 문화 를 보면 이 홍보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SNS를 통한 홍보를 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는 있지만 좀 창의적이지 않다. 뭔가 좀 더 창의적인 그런 홍보 마케팅을 좀 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홍보 마케팅 중요하죠. 네. 네. 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문화 자체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생활 문화, 뭐 기타 문화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 자체가 문화하고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소비자로서의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소비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자체가 어떤 문화의 직접 창조자가 되고 주인이 돼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균형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 지금 워라밸 얘기가 워낙에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죠. 주 52시간 근무제도 있고 문화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삶의 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뭐 지역 축제까지 다양하게 눈에 봤습니다. 아주 그 네 분의 고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민 누구나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그런 경기도, 또 소외와 차별 없는 평등한 문화 환경을 만들겠다. 이것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문화예술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온 다양한 공연들, 가을에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가을 축제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 경기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